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뱅크 빅데이터 분석팀에 근무하는 오세영, 윤선범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컨퍼런스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저금통 자동 모으기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금융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는 두 부분입니다. 1부는 자동 모으기에서 사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이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내용이고요. 2부는 머신러닝 모델에서 사용한 잔고 예측 알고리즘과 각각의 성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금통 자동 모으기 다들 사용하고 계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부담 없는 금액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저금해주는 저축 상품인데요. 저축액에 따라 4,000원이면 아메리카노 한 잔, 2만 원이면 치킨 세트, 5만 원이면 놀이동산 이용권으로 아이콘이 달라지죠. 저축액이 얼마나 쌓였는지 아이콘을 확인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사용 중인 카뱅 앱 화면입니다. 감귤 아이콘이 보이시죠? 김포 제주 항공권만큼 모았습니다. 저금통 한도 금액이 10만 원이니 거의 다 모았네요. 저흰 사람이 얼마를 저금할지 저축액을 결정하는 사고 과정을 분석하고 흉내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떠올리죠. 완전 주행 자동차나 의료 영상 분석을 통한 환자의 진료, 알렉사나 시리 같은 인공지능 비서 말입니다. 최근에는 GPT-3가 공개되었는데 코딩도 자동으로 해주는 세상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흰 화려해 보이진 않아도 실생활의 번거로움을 개선하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알아서 잔고를 불려주는 똑똑한 서비스 말이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저축하는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제일 먼저 현재의 재정 상태부터 파악하겠죠? 통장 잔고 말입니다. 그 다음엔 가까운 미래에 계획된 지출을 확인합니다. 대출금 상환이나 카드값, 핸드폰 요금,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죠? 지인의 결혼식이나 친구와의 약속도 빼놓을 수 없고요. 물론 월급 같은 수입도 있지만 늘 그렇듯 통장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사람에 따라 통장의 특정 금액 이상을 유지하기도 하고 재정 상태에 따라 저축 계획을 조정하기도 하죠. 즉, 현재의 재정 상태와 미래의 소비, 수입을 종합해서 저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해서 4단계로 프로세스화했습니다. 현재의 자금 상황을 파악해 여유 자금을 계산합니다. 여유 자금은 현재 잔고에 미래의 입출금을 반영하고 유지 금액을 뺀 금액인데요. 여유가 없다면 저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고객별로 데이터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선택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여유자금 예측으로 고객의 차주 여유자금을 확인합니다. 차주 자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저금액을 늘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금액도 줄여야겠죠.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고객이 부담 없이 저금할 수 있는 금액 구간을 예측하고 이 범위 내에서 저금액을 결정합니다.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여유자금 예측엔 데이터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6개월 이상의 거래 내역을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객은 짧은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적절하게 저금할 수 있는 금액 구간을 예측하죠. 고객별로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해서 저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개발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에 대해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스케줄링은 에어플로우를 사용합니다. 데이터 전처리와 머신러닝 모형을 실행해서 최종 저금액을 계산하는 것까지 모두 에어플로우에서 처리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만든 모델은 피클 파일로 전달받아서 파이썬에서 실행하고요. 고객별로 개인화된 11개 모델을 모두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스파크로 분산 처리합니다. 처리 대상을 10,000명씩 파티셔닝해서 각 노드별로 스파크 익스큐터를 실행합니다. 서비스에서 실제 사용 중인 자동 모으기 덱 화면입니다. 덱은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정의해둔 전처리 태스크들이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데이터 처리 분기에 따라 모형이 실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플로우는 크게 3단계입니다. 먼저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 두 번째 예측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 마지막 예측 모델을 실행해서 최종 저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예측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분석에 필요한 코어 뱅킹 데이터는 모두 빅데이터 분석 클러스터에 복사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측 모델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죠. 고객 정보와 상품 정보, 그리고 수신거래 내역을 분류하고 가공해서 모델에서 사용할 피처를 만듭니다. 자동 모으기 배치는 일주일 단위로 실행되는데요. 모델을 실행할 때는 기존 데이터에 일주일치 데이터를 새로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데이터가 충분한 고객의 경우 여유자금 예측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아리마, LSTM, 프로펫 등 6개의 기본 알고리즘과 이를 앙상블에서 만든 5개의 모형을 합쳐서 총 11개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학습이 끝난 모델들을 모두 실행해서 저금액을 계산하고 베스트 픽으로 가장 성능이 좋은 한 개를 선택해서 최종 저금액으로 사용합니다. 학습 모델의 성능 지표는 따로 저장해뒀다가 배치 작업이 끝난 뒤에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 모으기에서 사용 중인 머신러닝 모델을 설계하고 파이프라인을 개발한 경험을 공유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2부 잔고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를 윤선범 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는 윤선범입니다. 저금액 결정을 위한 여유자금 예측에서 사용되는 잔고 예측 알고리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모으기가 똑똑해지기 위해 하는 노력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자동 모으기 서비스의 저금액을 똑똑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고객의 미래 잔고를 예측합니다. 개별 고객의 미래 잔고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계열 예측 모형으로 접근했습니다. 일자별 잔고, 시간별 기온, 일자별 주가 등과 같이 시간에 따른 숫자 값은 시계열 데이터로 시계열 모형은 이런 타입의 데이터를 과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방법입니다. 예측의 대상인 고객의 잔고는 이 그림들과 같습니다. 그림은 6개의 대표적인 한 달 잔고 추이 패턴의 중앙각 그래프입니다. 각 그래프에서 X축은 한 달 기간의 일자이고 Y축은 원 단위 잔고입니다. 맨 왼쪽 위에 그림부터 보시죠. 24만원에서 12만원으로 하락하는 그래프 보이시죠? 이 패턴이 가장 많이 등장한 잔고의 패턴인데요. 10만원에서 유지되는 잔고입니다. 이 패턴의 잔고들의 중앙값이
24만원에서 12만원 사이로 미묘하게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이 10만원대 유지 잔고의 패턴이 전체 분석 대상의 약 19%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패턴들은 만원대 유지, 100만원대 유지, 10원 이하 유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낮은 금액대에서 유지 혹은 변동하는 잔고 패턴이 많은 고객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여기에 표시된 6가지의 패턴이 전체 고객의 약 40%를 포함합니다. 이 잔고 패턴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잔고 예측 문제입니다. 시계열 분석에서 활용하는 정상성 지표는 시계열이 분석하기 쉬운 형태인지, 다른 말로는 여러 전통적인 시계열 예측 방법론으로 예측하기 좋은 데이터인지를 보여줍니다. 정상성이 있다는 건 시간에 관계없이 평균과 분산이 일정하다는 의미입니다. 위에 두 가지 라인 플롯을 보면 하나는 정상성이 없는 추세이고요. 두 번째는 차분한 데이터, 즉 전 시점 대비 현 시점의 변화량으로 변환을 해서 정상성 있게 만든 시계열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우리 고객의 잔고 데이터는 60%가 정상성이 있지만 차분을 해주면 거의 전체 다 정상성이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잔고 시계열은 대부분의 정상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상관성 지표는 시계열에 일종의 주기적 특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고객의 잔고는 대략 월 단위의 특징이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한 시계열의 현재 시점이 과거 자신의 어느 시점과 비슷한지를 계산한 겁니다. ACF, PACF로 두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둘 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고객의 잔고를 차분한 데이터에서 자기상관성을 측정해보면 31일 부근에서 가장 많은 고객이 자기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가장 높이 치솟아 있는 부분이 31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도 고객의 잔고 데이터는 월 단위의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잔고 예측 모형 개발을 위해 사용한 알고리즘들입니다. 시계열 알고리즘은 6가지 모형이 쓰였는데요. 꽤 유명한 방법들이라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대략적인 컨셉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방식과 전통적인 방식, 딥러닝 방식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고객별로 모든 방식으로 다 예측값을 만들고 최적의 하나를 선택하는 모형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동평균 평활, 지수평활, 홀트 윈터는 추세를 측정하는 방식의 매우 단순한 방법입니다. 아리마는 가장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으로 앞서 측정한 자기상관성과 정상성에 기반해서 예측을 합니다. 프로펫은 페이스북이 자신의 서비스 트래픽 등의 시계열을 측정하기 위해서 활용한다고 공개한 방식인데요. 시계열 문해와 휴일 등의 이벤트 고려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끝으로 LSTM은 딥러닝 방법들 중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는 비교적 쓰기 용이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6개의 모형의 결과 중 최상의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 멀티클래스 분류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형은 유명한 트리 앙상블 모형인 라이트GBM으로 만들었습니다. 모형들은 고객별로 매주 학습하고 예측합니다. 잔고 예측 문제에서 이 알고리즘별 성능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증 데이터에서의 RMSE입니다. 검증 데이터는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입니다. RMSE는 루트민 스퀘어 에러로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작을수록 좋은데요. 그래프를 보시죠. X축은 서비스 일자고요. Y축은 모든 고객의 각 모형의 RMSE 중앙값입니다. ETS 지수평활, WME 평균평활 같은 단순 추세 예측 방법들이 모든 일자에서 좋은 성능을 나타냅니다. 실제 예측값을 생성한 후 미래에 그 값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실제 데이터 RMSE를 보면요. 단순 추세들이 여전히 좋긴 합니다. 최종 선택 모형 픽드의 결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락 예측 정확도는 하락으로 예측한 것들 중에 실제로 하락한 것의 비중입니다. 실제 서비스에는 차주 잔고의 상승 하락에 따라 저금액이 결정되는데요. 앞선 예측 오차보다 하락 예측 성능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표는 높을수록 좋은데 프로펫과 LSTM이 좋습니다. 하락 예측의 재현율은 실제로 하락하는 것 중에 하락할 것으로 예측에 성공한 비중입니다. 자동 모으기 서비스는 보수적으로 설계해서 하락하는 고객을 잘못 예측해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하는 오류를 막고자 했는데요. 그래서 이 실제 하락을 잘 찾는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재현율과 정확도는 상충관계인데 저희는 재현율을 높이는 걸 더 중요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선택 모형 픽드는 이 지표에서 가장 좋은데요. 앞선 지표 정확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프로펫과 LSTM은 잘 됩니다. 이상의 성능 지표를 종합해보면 프로펫이나 LSTM 같은 유연한 알고리즘들은 과감하게 변동을 예측해서 예측 오차는 커지기는 하는데요. 방향성은 잘 맞춥니다. 반면에 단순 추세 예측 방식들은 에러를 최소화하지만 방향성은 잘 맞추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일종의 서비스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자동 모으기는 이렇게 잔고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저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저금액이 잔고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지가 그 전반적인 저금액을 잘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는 잔고와 저금액의 고객별 추이의 유사성을 나타냅니다. 0 이상이면 둘은 비례관계, 즉 잔고가 늘면 저금액도 는다는 걸 뜻하고요. 0 이하면 반비례관계, 다시 말해 잔고가 늘면 되려 저금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로 그 값은 0.2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금액이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한도를 갖는 반면 잔고는 한도가 없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고객마다 저금액이 잔고 추이를 잘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목표는 단기적 예측보다는 장기적 자금 흐름을 예측해서 장기 저축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최신의 시계열 모형을 추가로 적용해서 성능을 더 높이고 더 먼 미래의 추정치도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초기 개발 시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나 어텐션, 트랜스포머 등의 방법론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잔고 특성의 해석 방안을 위해서 잔고가 비슷한 고객을 클러스터링하고 저금액 결정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 클러스터링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헤비한 딥러닝 모델을 돌리기는 시간적으로 어려운데요. 특성적으로 비슷하고 실제 성능상으로도 손실이 없는 고객 그룹으로 모델을 만들어 계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잔고 클러스터링 결과 초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일 처음 본 잔고 그림들과 비슷하죠? 잔고의 특징이 비슷한 그룹을 클러스터링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잔고의 아웃라이어를 윈소나이즈로 제거하고 스무스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클러스터링한 결과입니다. 하락 패턴, 월말 상승 패턴 등 대표 잔고 패턴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고 패턴을 나눠서 이에 따른 저금액 전략을 다르게 하는 게 향후 발전 방향입니다. 이상으로 자동 모으기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발하는 시계열 예측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서 대표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동 모으기는 저희 둘뿐만 아니라 조승환님과 문성현님도 함께 사이좋게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계열 예측을 위한 방안에서 조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